정치연수원장님의 계획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연수원장 부자현입니다. 우리 전국 각지에서 지역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 함께 우리 천안에서 모여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한 지 1년 만에 정식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제가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정치연수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오늘 연수를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좀 차분하게 연수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사실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불명확한 이런 상황이고 내일 모레 27일이면 탄핵 심판 이제 마지막 결심 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후에 전국 상황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그 시기에는 정상적인 우리 당 연수 활동을 선거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사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라도 특히 또 대선을 앞둔 국민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대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또 소통하면서 대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연수가 급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제출 받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셔서 선거법 관련 강의를 해주시고 이후 시간부터는 내일 1박 2일 동안에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당 지도부와 특히 또 대선에 출마하신 우리 후보자들과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선 결의를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직 많이 못 오시고 지금 오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1박 2일 동안 정말 원만하게 또 우리가 힘찬 결의 속에서 좋은 연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대선이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차분하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또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의견도 들어서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연수 지금 집에서 나오셔서 좀 불편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견뎌주시고 함께 좋은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요. 시간이 아마 일정이 잘 없어가지고 다행히 아마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수의 첫 번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야 됩니다. 잠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 앞으로 소개를 1시간 동안 정치관계법에 관해서 약 1시간 정도 선거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이순길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시기 세팅되는 시간 걸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가장 먼가요? 동남구, 천안 동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위원장님들 모시고 선거법을 강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또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마 일부러 연수원에서 못 오시게 한 것 같아요, 여기를.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좀 의원님들이 계시면 과거에도 의원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1, 2년 내에 또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하실 분도 많이 계신데 배도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위원장님들만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제가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충남, 충북, 또 연수원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모시고 후보자로 나오셨을 때 저를 뵌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갑고요. 오늘은 저는 중앙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뭐가 고민이 있고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야 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선거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분야를 제가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에서는 안 하고 계시죠? 아무도 언론 없으시죠? 네. 예, 있으시면 조용히 앉아 계세요. 조용히. 좀 저고리를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왜 여기는 너무 친하신가요? 이쪽도 남아 있는데 자리가. 그래도 일선에 있지만 초빙 교수로 한 10년은 한 것 같습니다. 참 떨리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가 여기 이제 이찬열 의원님이 안 오셨죠? 아직 못 오셨는데 보궐선거 할 때 제가 거기에서 지도 담당관을 하면서 법 안내를 많이 드렸습니다. 조사도 저한테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사실상 이제 설학규 의원님이 그때 아마 그 사무실에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 말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뵀었는데 제가 사전 선거 운동, 경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안면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선 사무국장은 뭐 하시는 줄 아시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입후보 하시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60분입니까? 저는 준비하면 80분인데 좀 연장해달라고 있다 그러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로 80분 아니라 120분을 하고 싶거든요. 자, 개정된 관계법은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상 요즘에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 기울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언론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다 우리 편인 거죠? 네네. 우리 국민들은 1.19 저기 했나 어쩌고저쩌고 요즘에 그러는데 우리는 1.19 엄동선언 12월 달에 4년 전에 엄동선언을 참아가면서 선거를 했나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괴감이 저희도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이 정치관계법을 요즘에 변경된 게 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선거 환경과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좌측에 좀 계신데 환경과 유권자 의식이 갈수록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변화가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선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정말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대한민국인데 미래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고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질의답변은 아마 시간이 되면은 받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개정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선거를 안 하고 2016년이니까 우리가 2016년 작년에 조금 선거를 했을 텐데 약간 변경된 게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같이 다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수행자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명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원회 나가지고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내년 단체장 선거 같으면 뭐 대선도 물론입니다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단체장 선거에 준비할 분들은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사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유예자 이건 뭐냐면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으로 과거에는 집행유예 중에 있으면 선거권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일반법은 선거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유권자 접촉을 폭넓게 허용했다. 여기 오늘 선거법 중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럴 겁니다. 때로는 저희를 욕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관위가 꼭 그것만은 아니었구나 이해를 하실 분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건 지금 현직에 계시죠? 대전시장님께서 어떤 그 연구소인가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시장도 방문하고 어떤 뭐 경제단체도 방문을 하고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여러분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활동 횟수가 빈발하고 당연히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 선거 운동으로 걸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제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파기환송을 했었죠. 그건 뭐냐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보십시오. 기존 과거의 판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능동적 계획적 행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 이게 있으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 그랬었는데 보십시오. 요겁니다. 바로 작년 8월 26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건 오산입니다. 다만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이 판례로 인해서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뭐냐? 한번 보세요.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이겁니다. 바로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표시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앞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자, 다시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출마 의사표시. 내년에 내가 선거에 출마한다.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다. 몇 대? 21대. 그렇죠? 그게 명시적 출마 의사표시죠. 자, 선거에 출마하니까 도와주라.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특정 선거의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를 누가? 선거인이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그 정도로 했을 거예요. 선거인이 인식할 정도. 그게 아니죠. 이제 보세요. 왜 이러지?
졸리는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명백히 인식할 만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명백히. 쉽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저분이 출마를 하니까 도와주라고 한다? 언제? 내년에? 내후년에? 무슨 선거에? 특정 선거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명백하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뭐에 해당된다?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아까 대전시장님이 하셨던 그렇죠? 어떤 통상적인 단체 활동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귀결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말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뒤에 보입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나 아니면 결재로 기존의 지리설납이죠. 선례를 변경해서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이걸 법을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구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자, 지역구내에서 유사기관 사조직에 이르지 않는 단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그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미 설립해서 활동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특정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지만 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체가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인 이 후보 예정자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원칙적 사전선거도 보지 않는다. 왜? 풀어줬다는 거죠. 활동을 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안면을 높여서 제가 강의 호응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이 선관위 나쁜 놈들 아니죠? 자, 선관위에서 자칫하면 사전운동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선관위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판례에 따라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절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통화 시 영상 레터링이라면 전화 이렇게 걸거나 받을 때 그게 표시가 되는 거죠. 정치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최근에 중앙선거위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추려서 나온 겁니다. 자, 특정 선거구를 주된 배부 지역이라는 신문사가 그건 뭐냐면 지역신문이 있겠죠? 지방신문이 있겠죠? 뭐 중앙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 상당 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전을 밝혀 연재 가능하다. 이제는 가능하답니다. 자, 법률 하니까 이게 법률가만 있나? 회계사는 안 되나? 그렇죠? 노무사는 안 되나?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변호사는 안 되나? 여러 직종에 지금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예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있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떤 직에 가진 사람이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보세요. 선거구역을 순회하면서 옛날에는 주민간담회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거 지역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위원장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 핵심 중추 세력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렇죠? 선거 현장에서. 이런 부분.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수행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분, 친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상 바쁘기 때문에. 선거구 순회 주민 간의 공청회 개최하는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저 지난번에 말이요. 동남구 사무국장이 그러던데 이거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어렵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도 계실 텐데 변호사님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거법. 그러면 선관위에 전화를 하세요. 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면은
같은 물어보면 돼. 일선 누구 사무국장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데 어떠냐? 그럼 제가 모르면 중앙선관위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것은 여러 가지 선례가 변경된 것 중에서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감을 잡으셨죠 여러분? 잡으셨습니까 저 뒤에? 예, 인터넷 안 봐도요. 어차피 탄핵 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보지 마시고요. 뒤에 물어봅니다 이따가. 자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필수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가 선거법에 대체적으로 다 따라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한 힌트를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이마저 힌트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사항이에요.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는 왜 맨날 같이 따라다니느냐. 이분들은 위반의 핵심 주체로서 연좌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제가 선관위 근무하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특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여기 협의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제공이나 약속 금지. 이건 특별히 강화된 법입니다. 특별히 강화된 법입니다. 이건 만약에 내년에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획기적으로 변한 거죠.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위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이번에 바뀐 게 과거에는 선거일이 안 됐었죠.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트위터, SNS 모든 게 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음성, 화상, 동영상까지 선거일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큰 거예요. 자, 정보통신은 8회 이내로 제한이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AB 후보자 기간을 포함해서 몇 번, 몇 회? 아시죠? 5회 이내였습니다. 5회. 아, 이거 자꾸 보시려고 그러는 게 이쪽으로 나와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 5회에서 8회로 왜 그걸 풀어드렸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냥 풀어드렸겠습니까? 자, 보세요. 악용을 했었죠? 악용을 했습니다. 자, 동시수신자 2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정보통신도를 안 본다고 했어요. 20인 미만은. 그런데 이걸 자꾸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20인 미만일지라도 기계장치, 지금 우리 핸드폰에도 기계장치가 돼요.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기로 끊어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 그러면 정보통신에 해당이 된다. 정보통신은 모두 합해서 예비후보자, 그 다음에 번호보자 합해서 8회 이내로 제한이 된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이건 왜냐하면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하시죠. 맨날 받아 적기만 하시나요? 네. 몇 번 뵀어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 터미널 우리가 역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앞으로 개찰구 밖에서는 허용이 된다. 쉽게 표 끊고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표 끊고 들어가고 나서는 안 되지만 그 밖에서는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길종선 사장님은 저 봤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활용을 하시고요. 여론조사는 가장 강화된 법입니다. 가장 갈수록 강화됩니다. 이걸 너무 악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과거에는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도 우리 모르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주 돈 먹는 하마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자, 그런 편법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게 바로 엄격히 개정됐습니다. 이건 그 준수사항을 정확히 준수를 해야 되고 공표나 보도를 하려고 하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등록을 하고 공표 보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무슨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려 한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그걸 아는 정도에 그치야지 과거처럼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돈만 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거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개정이 됐다는 제가 그건 잘 모르고요. 자, 지금부터는 선거 환경과 우리의 유권자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백사장에서 한 100만 명 운집에서 정당 연설을 한 이게 뭐 90년대 이전이죠. 네. 그냥 어르신들, 저보다 크게 어르신은 아니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합동연설에 실제로 들으러 오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합동연설을 개최하느라고. 왜냐하면 뒤 쫓아다니느라고. 그죠? 저녁이면은 그냥 식당에 불이 났었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자, 없어졌죠? 지금은 대담 토론회 쪽으로 갑니다. 대담 토론. 미디어 선거라는 얘기죠. 미디어 선거입니다. 미디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혹시 연수받으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좋은 그림은 다시 한번 인용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번은 이제 중앙선거가 되겠지만 지역에서는 따로 하실 일이 있겠죠. 자, 지역에서는 요즘에는 뭔가 눈길을 끄는 선거, 뭔가 나를 드러내는, 내 캠프를 드러내는 나의 공약을 유권자들한테 표출시키는 쪽으로 집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양반 누구야? 박모식이네?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간다. 당선됐죠. 됐으니까 제가 가져온 거죠. 예. 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전자, SNS를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잘 능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터넷, SNS 능숙하십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명의로 내가 누구를 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휘하면 되는 거죠. 대신 이런 걸 아셔야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앞으로의 선거에서 나름대로 윤곽을 한번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약으로 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윤곽을 한번 잡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거죠. 사전투표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제도. 자,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12.19%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는데요. 이건 상당한 득표입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마 이번 대선 때 15%도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연령대별 국회의원 투표율이 나오죠. 국회의원 선거. 자, 53%, 2% 나오는데 아랫부분에서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투표율 53%에서 18%면 얼마나 높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주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실제로요. 국민들이 저와 같은 서민들이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 가면 못한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년 뭐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6월이지 않습니까? 놀기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표를 놓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서 내 표도 하면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경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는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자, 저는 막걸리를 못 먹어봐서 막걸리 선거에서 지금 이 부분도 몇 년 전까지 지금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관광차 음료수 박스하고 봉투 주고 인사하고 참 저희 눈에 이렇게 특별히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 굉장히 많은 걸로 나중에 후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선거가 끝나고 꼭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하세요. 차마 실천을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죠. 이런 선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은 거의 없어졌고 학연, 지연에 관한 부분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아마 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아마 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이건 타파해야 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이런 쪽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가 미래를 위해서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선거에서 지금도 이러고 있느냐? 이것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드디어 비둘기인가요? 네, 비둘기랍니다. 비둘기가 과거 억눌렸던, 쉽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실제로 술집에서 술 마시면 한잔하면서 걸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 때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이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천천히 아래서 끼어서 과거의 답습이나 내가 억눌리고 짓눌렸던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이 하나씩 깨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 청년들이나 자기 일자리 창출이나 공약도 검증하고, 그렇죠? 의료비 관련 이런 정책의 공약에 꼭 이행을 해라. 그것도 점검을 하겠다. 낙천 낙선운동. 만약에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더 불이 붙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추억이 자꾸 젖어가지고 이런 선거를 지향을 하다 보면요, 30낙 40당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그럴 일은 없겠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자, 이렇게 유권자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자꾸 뒤로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과감히 이제 풀어제쳐야 된다. 언론에서 나왔던 문구들입니다. 조용한 분노, 펴로 말하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과거에는 아이고 내가 하면 뭐하냐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당 정치에 여러분들도 지금 쉽게 하면 정당 생활을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위원장님들이면. 지금 염증을 느낀 게 제가 봤을 때 5, 6년 전부터입니다. 지구당이 있을 때까지는 정당 정치 조직 선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그 이후로 점차 생활 정치에 호응하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생활 정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저출산 대책, 육아, 그렇죠? 이런 부분 쪽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쪽에 호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획기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다음, SNS입니다. 정당 조직보다 지금은 SNS 쪽으로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폭발적으로 확실히 확인을 할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 이후부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선거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공직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이것도 유권자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젊은 층의 의식을 제가 특별히 젊은 층의 의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부터 쭉 분석을 해온 투표율 자료가 있는데 20대, 30대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죠.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수립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쪽입니다.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표라고 생각하면 내 표가 아니면 사전 투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미끄러지면 엉뚱한 쪽으로 표를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여기까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거 지형과 유권자의 의식이 이렇게 변모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지만 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반복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급한 마음에서 돈을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여서 많게는 제가 3억까지도 받습니다만 정치 컨설턴트, 쉽게 하면 선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 선거 비용에 누락시키잖아요. 자, 좋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정치 컨설턴트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대선 때 기획을 한 분도 제가 바로 학습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급하고 준비 안 되고 이거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데 그거 저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 정도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관위도 변하고 있습니다. 왜? 제발 돈 좀 적게 쓰고 당선되시라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정치의 3요소는 아실 테고 선거의 3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선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되느냐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돈입니다. 먼저 돈입니다. 뭐 돈 적게 드는 선거 하라면서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유력 후보자 측에서 낙마를 하셨죠? 기자분 진짜 안 계시죠?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돈 문제가 너무 큰 것 같다. 이렇게 돈이 들 줄은 몰랐어. 아니 선거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거 대부분 몇 번씩 해보셨죠? 걸어가는 것마다 다 돈이에요 이거. 선관위에 다 신고하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셔 지금. 그렇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아야 신고해도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면서 몰랐을 거예요. 잘. 야 선거 비용 뭐 1억? 2억까지 건 내 몇 억 갖고 있는데 이거까지 건. 그래 2억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해보니까 막상.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이찬열 의원님 오셨네. 예. 반드시 이것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캠프에 가보면 어느 후보 캠프는 힘이 없어요. 물론 옛날 과거처럼 조직원들한테 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몰래 밥도 좀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수행원 있잖아요. 예비보호자가 수행원 있지 않습니까? 수행원은 밥을 사줘도 됩니까? 예비보호 시절?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꿰뚫면 선관위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합법적으로
밥을 사줄 수도 있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비 후보자 시절부터 수행원한테 우리한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죠. 밥을 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 보면은 지역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조직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걸 드릴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거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십니다. 당선되고 나서도요. 그런 선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선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걸 바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오늘 어디 지역 가는데 나하고 좀 같이 다닐려? 그리고 식사나 하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한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기부행위가 해당이 되지만 수행원들 선거법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지역에 가서 여쭤보세요. 한번. 후보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돈 선거 이렇게 말씀하다 그랬죠. 자,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사람. 아까 돈줄 얘기하다가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돈줄이 마른다는 게 그건 뭐냐면 어떻게 예산을 활용을 할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서 갑자기 수행을 밥을 사줄 돈마저 갑자기 선거를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캠프에 있는 분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 우리 후보 돈 말랐다. 쓸 수 있는 돈도 못 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그날부터 굉장히 침울해집니다. 운동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조직이 멈춥니다. 사실. 저는 돈을 그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람. 네. 제가 조금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조시면 대신 딱 30분 끝나고요. 한 분이라도 조시면. 네. 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맷 후보님을 제가 직접 대면한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역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만. 가장 갈등이 많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캠프가 어떤 캠프냐?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 우리 인간 기본 심리학상, 생리학상. 아, 내가 선거사무장을 하면, 선대본부장을 하면, 위원장을 하면 나중에 보좌관을 하거나 뭐 다 있잖아요. 그 직을 하나 얻을 수 있으리라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로 보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캠프를 찰 때 여기에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은 나름대로 그분들보다 항상 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면은 내 지인도 훨씬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선거합니까? 지역에서 하잖아요. 선거를 하늘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땅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느 캠프를 가면 좌측의 핵심 주류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정치 용어를 잘 쓰기 싫은데 주류 측에 보면은 내 지인으로 맺고요. 내가 아는 사람. 오른쪽에는 누굽니까? 지역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끊임이 없으면 저는 여러 후보님들 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개인 사생활 나왔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몰랐느냐? 서로 치고받고 하고 우리한테 의미하는 걸 몰랐느냐?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나는 그럴 줄은 몰랐다.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람과 아닌 사람. 거기에 따른 분파가 너무 심하더라. 특히 수도권 쪽.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쪽. 결국은 후보자께서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서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후보자님이
애매하면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같으면 그렇죠? 대통령 선거 같으면 지역위원장님들이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면 너도 나도 잘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반대로 표를 갖다 주더라. 그런 걸 제가 한 번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치학 박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립니다. 대선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선거라면 하늘이 나오네요. 지역선거는 표밭에 가는 땅의 선거다. 특히 앞으로 출마하실 지역위원장님들께서는 이 분야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 승리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정치 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27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정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컨설턴트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고 같이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해본 결과 이걸 아마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저는 현장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좋은 공약을 하고 싶어도 내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뭐니 그렇죠? 네. 각오라고 돼 있죠. 각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도중에 여론조사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더블 스코어가 나가나? 오차범위 10% 이내면은 괜찮아. 열심히 뛰세요. 20% 이상 이렇게 나죠?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못할 소리지만 너무나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후보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저녁에 그랬습니다. 한번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후보님 저 좀 잠깐 뵐까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너무 안타까워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다니세요. 선거운동 한참 기간인데 왜? 현장을 누벼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론조사가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저 힘없어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 그러세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여론조사 작년 대선 때 보셨죠? 20%까지 뒤집는 거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선거하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도저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야 이건 아닌데? 나중에 당선자가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자께서 힘이 없고 야 여론조사 이래서 그 선거캠프 대책회의에서 바로 눈이라도 내리깔면요 참모들은 그거 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뭡니까? 빠져나갈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 너무나 변화무쌍한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도 어느 말 한마디에 어느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바람이 확 회오르바람 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긴장입니다. 어느 정도 당선권에 들었다 하면 그 순간에 마음을 놓는 분들이 계세요. 나 또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봤습니다. 여기 일산에서 오신 대사장님 계시는데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정말 폭풍 같은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선거가. 그런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20% 이상, 20, 30%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어요. 선거 초반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께서
꽤 승수가 높았을 거예요. 고단수죠. 선거 고단수죠. 야, 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따라다니느라 그때는 따라다녔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긴다고 한참 앞서가던 후보께서 방심하는 잠깐 일주일 사이에 역전이 되더라고요. 기습을 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습입니다. 그걸 유권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지도세들은 모르게 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국회에 가서 의정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유권자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긴장하면서 다녀야 된다. 소통인데요. 위원장님들, 후보님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면 저도 이런 사례를 어떤 형태로 저는 현장 경험사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3선 정도 한 분하고 처음으로 입후보한 분이 아마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대체로 한 번 당선이 되고 나면 방심을 하고요. 마음이 하늘씩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거물급하고 붙는 분은 어떻게 하셨냐? 지역 곳곳을 누빕니다. 허리가 유연하게 잘 숙여집니다. 유연하게 잘 숙여져요.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윗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처럼 물론 잘하시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을 이끌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내 공약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꾸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은 지역 주민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몇 번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보니까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해결을 하면서 뻥튀기를 튀깁니다. 뻥 튀기는 거죠. 이만한 쌀 한 톨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히 시골 지역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민원을 하나 해결하면 거기서 굉장히 커져서 그 지역 읍면동은요 몰표가 납니다. 아마 제가 그 읍면 몇 개 읍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70% 이상 몰표가 나왔어요. 나중에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 앞서가던 후보가 개표장에서 역전이 돼요. 왜? 그 몰표. 달리면서 소통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현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위치가 상당한 위치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뭔가를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이런 사례도 제가 한번 봤는데 캠프에서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선거를 몇 번을 해봤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네들은 조용히 해. 앞으로 무조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해. 선거 전략부터 모든 것을 선거 캠프에서 하향식으로 지휘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당신 말은 틀렸어. 그건 안 돼. 선거대책본부장 관두입니다. 그렇죠? 선거사무장 관두입니다. 도중에 사표내요. 왜 그렇겠습니까? 도저히 저 양반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예요. 유권자한테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때도 너무 잘난 척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캠프에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거 잘못하면 내 후보 혼자만 뛰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는. 전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부자는 뭐 갈라치기 전법,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법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을 하되 큰 전략은 바뀌지는 않아야 되겠죠. 모든 전략이나 캠페인은 하나로 귀결돼야 된다. 그렇죠? 선거 하나의 구호는 여러 개 있습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공약은 하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뭡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뭐죠? 땜이죠.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약은 하나로 대통령 선거는 결판이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 갈라치기 전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공약은 하나로 귀결돼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무슨 벽보나 공보나 이것저것 막 하세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유권자와 발로 뛰면서 소통하는 것과 중대한 전략을 하나를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여기에 따른 전술을 선거 환경과 행태와 유권자의 어떤 의식 그런 쪽을 주기적으로 체크해가면서 이 전술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로 뛰어서 당선된 분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도 그러는데 이 구멍난 구두를 이길 수는 없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지역의 위원장님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부터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돌아가시면 지역을 누빌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뭐 대선 준비도 물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입을 하시라.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죠. 내 전략하고 어긋난 것, 내 생각과 사상과 어긋난 것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적십자사가 내 사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공약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봉사단체잖아. 봉사단체는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제가 확실히 목격한 겁니다. 절대 당선될 수 없는 지역과 절대 어떤 폭풍우가 불어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당선이 되더라. 어떻게? 지역에 있는 봉사를 선거 3년 전부터 4년을 남기죠. 보통 4년 주기잖아요. 지속적으로 뛰면서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시더라. 단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회비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단체 카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데 회비 내세요. 3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많아도 5만 원 왜 못 냅니까? 당장 가입을 하세요. 이게 가장 큰 팁입니다.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후보자 제가 한 5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주무시니까 제가 10분 정도는 더 해도 괜찮죠? 예.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명함배분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운동하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특히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죽기 전에 못 고친 게 습관이라고 하지만 죽기 살기로 하려면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냐? 명함 배부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꽤 있어요. 배부가 목적이에요. 그분들은. 유권자가 가지고 가서 명함 보는 사람 많습니까? 그 중에서요 200명 모임이 있으면요
몇 명? 하루에 2명씩만 건지세요. 나머지는 내 편이 많거든요. 내 표가. 왜 다 건지려고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함은 지금은 예비 후보자니까 아니니까 배분은 못한 수교만 가능하죠. 수교. 그렇죠? 주고받고. 배분은 못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아, 영수 오빠 요즘에 어때? 영수 잘 크지? 어디? 뭐 대학 좋은 데 들어갔다면서? 스카이? 아, 야, 스카이면 됐지. 야, 나 참 자네 부러워. 아, 그래. 아, 축하하네. 그분이 평생 있겠습니까? 위원장님들 같은 분들이 한마디 그런 하는 말에 서민들은요 정말 활기가 찹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다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을 건지더라도 내가 따뜻하게 악수하고, 특히 악수기법, 여러분들 정치 컨설턴트 배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눈을 마주 보면서, 저 사람 지나간다고 명함 배분 못했다고 아차 처분도 드려야 되는데 내 편인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딱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뻥튀기를 항상 하셔라. 모든 게 연관이 됩니다. 나중에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선거사무소, 여러분 뭐 별거 아니다. 뭐 해놓으면 누가 할 건지 가봐.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하나 보면은 저희는 점을 칩니다. 저 후보님이 당선될 건지 말 건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요. 저분이 왜 됐을까? 왜 시장이 됐을까? 나중에 보면요, 이거 하나부터 만 가지가 다 홍보 캠페인에 달려있더라고요. 대등한 입장이면 홍보 캠페인을 잘하는 곳이, 내 캠페인을 잘하는 곳이 이기더라. 분명히 이기더랍니다. 이기더라가 아니고 분명히 이기더라.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소 간판도 에드벌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불 꺼진 창이야. 그렇죠, 여러분? 전광으로 가능한데 왜 선거사무소 간판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유권자들의 시선에 좋지 않다면 안 해야 되겠죠. 간판 정도는 다 해놓잖아요. 전광으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직접 통화 방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죠. 모든 게 귀결됩니다. 지금 선거운동 전략은. 여러분들이요, 지역에서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선거하시면서 나의 핵심 참모가 지역에 최소한 1000명 이렇게 될 거예요. 아주 핵심은 100명. 그러면 우선 그분들을 직접 통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비 후보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그분들 명단을 관리를 하면서 안부 전화만 하는 겁니다. 잘 도와줘 필요 없어요. 안부 전화, 아까 제가 한 대로 특혜 있잖아요. 대소사 있을 때, 대소사 있으면 여러분들 축의금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입법 예정자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내가 선거법인지 뭔지 하여튼 지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대신 저희 같은 건 인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 한 통화, 여러분들이 해주신 전화 한 통화 감동합니다. 아, 나 압니다. 알아요. 부탁하지 마세요. 부탁 안 하고 뭐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잘 보내셨지? 그거면 끝입니다. 이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거운동 전략이 한쪽으로 가잖아요. 계속 쏠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쪽은 말씀을 드렸고, 거리 유세는 여러분들이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거리 유세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 이 유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리 유세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사거리에서 하잖아요. 스쳐 지나가다가 듣기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그걸 해서 나중에 보면 목이 쉽니다. 후보자님들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유세는요, 유세를 정착해서 서서 듣는 사람은 내 편입니다.
내 표예요. 내 표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내가 왔다는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 수는 없고. 저 후보자님은 오지도 않아 한 번도. 우리 지역은 뭐 외면당했나 봐. 그러지는 않아야죠. 가시기는 가시되 짧게 해야죠. 짧게 내 공약을 반복해서 말을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5분 10분 연설문을 써가지고 가서 읽은 분은 그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낙제점이에요. 그건 아니죠. 연설문을 읽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인근 상가나 거기에 지나간 분들한테 악수 한 번 더 하고 안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가에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장사 잘 되시죠? 어렵죠? 그겁니다. 제가 제발 목 쉬지 마셔라. 아마추어가 이거 하는 겁니다. 목 쉬도록.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다. 거리 현수막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후보자 방송 연설은 토론 이런 분야는 나중에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효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걸 보는 사람들로 인한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방송 매체는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나 전략을 세울 때 거리 유세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런 걸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토론을. 너무 후보님이 지쳐서 힘들고만 하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이건데 SNS입니다. 결국은. 대세죠? 아까 후보님께서 직접 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아니 대신 옆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르바이트는 돈 주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자, 시기 대상 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초, 연말, 명절 이럴 때 상시적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통보통신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힌트 얻으셨죠? 네. 아무리 법에 나와 있으면 뭡니까? 적용을 하셔야죠. 자, 내가 다니는 동창회, 내가 가입해 있는 단체, 내년에 선거하니까 잘 도와줘? 무슨 그런 말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 의례적인, 그렇죠? 이거 잘못 보내면요 오히려 역효과나는 거 아시죠? 선거 때 여러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오면은 정말로 스팸처럼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럼 뭡니까?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분류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가입을 해라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가끔만 제가 아는 국회의원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안 나타나요. 그분은 자주 단톡이 안 나타납니다.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가급적이면 저는 뭐 정말로 그렇다면 나를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그렇죠? 평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명씩 끊어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끔 한번 보내보세요. 참 그런 문자는 봅니다. 저는 선거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끊어서 몇 사람 이순길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낸 건 알고 나서 안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낸 거 누구한테도 보냈구나. 답장도 안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중에서는 가장 힌트고요. 뭐 저녁에 보낸다든지 뭐 잘 도와주라든지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를. 벽보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보면 지금 잘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벽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선거하는구나. 누구야? 잘생겼네. 어떻습니까? 벽보를요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학력부터 경력 다
적는데 그걸 누가 봅니까? 얼굴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기 중요한 공약하고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때로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략이 없느냐. 간략하고 특색이 있으면 좋다. 어떤 분은 얼굴도 없이 물음표를 해가지고 제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뭐지?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수천 표, 수만 표 얻으려고 배포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마찬가지죠. 홍보 저도 솔직히 바빠서 못 봅니다. 누구누가 나왔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시간 많은 어르신들은 가끔 오시더라고 제가 보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저런 곳에 너무 깨알같이 해가지고 힘 다 들이고 짐 다 빼고 이거 아닌데 그것도 뜯어고치고 후보님이 그것도 직접 다 하세요. 후보님 직접 다 안 하셨죠? 의원님이 다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하시고요. 후보님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선거 참모들이 이걸 손을 대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크게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 책임은 후보님입니다. 절대 벽 공보는요. 나는 안 받는데 못 받는데 책임 회피가 안 됩니다. 수없이 제가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분들. 특히 벽 공보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간단한 내 캐치프레이즈가 들어가고 제일 앞장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앞면부터 허위사실 공표 또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번 1000번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당선되고 나서 제가 선거 관리를 했던 곳에서 몇 분이 낙마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선 무효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잘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허위사실 공표는요. 제가 보기에 군병력이라든가 그렇죠? 학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몇 표를 얻겠다고 그렇습니까? 제발. 제가 보면은 표의 이 가산성이 별로입니다. 그거. 근데 그것을 갖다 허위사실 공표로 재산 조금 늘어 돈 좀 많으시네? 어떻습니까? 왜 몇십억을 누락시키고 그럽니까? 몇억을. 안타깝게 다 누락이에요. 지금 법원에서요.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크게 처벌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거의 용납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발 공보, 벽보. 옛날 경기 북부 쪽에서 유세하다가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모르게 허위사실 공표성 비슷하게 말이 나가버려요. 상대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선관위에서 녹음해요. 그것도 본인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단 1분의 실수에 딱 보면 1분의 실수가 정말로 치명타를 입습니다. 우리 지금 천안 아산 지역 쪽에 아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지역 쪽에도 안타깝게 한 분이 계시고 아산 쪽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당선 무효 형을 1심에서 받았거든요. 과연 저래야 했을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인품이 높으신 분들인데 왜 저래야만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2심이 올라가 보세요.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밤잠 못 주무십니다. 변호사 한 명이 2심 올라가면 너무 많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홍보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도 특색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제가 하는 건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네. 도움이 되시면 눈치 안 보고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지역선거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안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분들이 계세요. 이게 천으로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려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이런 선거도 감안하셔야 된다. 보세요. 직위로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하면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거 언론일 겁니다. 언론? 여러분들 언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언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특색이 있으면 내가 말하나요? 내 주변에서 얘기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 양반 무슨 사연이 있다더라. 구구절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부에 실는 거예요. 이면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큰 선행을 했거나. 내가 했습니까? 언론에서 취재 보도했는데 여기 언론 관계자 앞에 계시는데 언론 오랫동안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재 보도의 자유가 얼마나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밥을 사주고 그러면 안 되죠. 언론 때문에 당한 분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언론 때문에 당한 언론 안 오셨죠? 오셨네. 이제 안 되겠다. 지역 언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 언론 만세삼창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여러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밥 사주고 돈 드리고 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부행위 쪽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분들은 배우자님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다. 무조건입니다. 아, 선거 뭐 도와주러 하면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약속도 아시죠? 취소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당선되면 무슨 직을 주겠다, 무슨 공사직을 주겠다. 특히 대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태료와 포상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10배에서 50배입니다. 과태료가.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후보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과태료는 10배에서 보통 30배를 매깁니다. 매기기는. 이 표가 유권자들한테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누가 아냐 우리끼리인데 이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어떤 공약이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 때문에. 자, 포상금은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십시오. 3억 원 지급했죠. 내부자입니다. 그렇죠? 공천원금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경비를 포상금 1억 5천. 자, 저 옛날 과거에 좀 봐달라고 하게 저한테 10억을 주면은 한 15년 전인가 받을게요. 10억은 너무 크잖아요. 그때 안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5억입니다. 포상금. 특히 수도권 조심해야 돼요. 도시권.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그랬죠. 내부 캠프를 한송을 못하면은 내부 고발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70-80% 신고받는 게 70-80% 만세삼창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본부장급이나 선대본부장 회계책임자급 그 선상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처럼 그분들마저도 이렇게 들여서는 안 된다. 제발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브로커들 정말 많은데 거기에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끝이었습니다. 밤잠 못 이룹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과거의 얽매인 선거는 이제 끝내야 된다. 포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금 때문에. 5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연자제가 적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후보자는 당연하고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소, 또 회계책임자, 또 선거사무장, 또 약간 기타가 이제 가산이 됩니다만 그건 빼고 5분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느냐. 사모님이 나도 모르게 가서 해버렸어. 뭔가를 드린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후보자님은 모르세요. 그걸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발 그분들을 회계 책임자와 여러분들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를요, 진짜 돈을 관리를 할 사람을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회책은 아가씨나 이렇게 해놓고 다른 분이 실제로 회계 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거기에서 굉장한 분파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회계를 할 분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돈을 쓰고 싶으면요,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 하세요. 그러면 제발 좀. 왜 이렇게 아픔을 겪으시냐고. 아셨죠? 연자제 이분들은 특별히 매일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총생산이 11위에 해당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경제권이 15위권에서 지금 5년째 우리가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저 얼굴을 보다시피 이러려고 엄동설안에 선거했나? 보세요. 저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지수가 58입니다.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 한 몇 년 전에 할 때 22였습니다. 22. 어느 순간에 또 24위로 내려왔어요. 어디에서? 정치 문화와 정치 참여도 분야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건 저희도 큰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려고.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정부의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몇 년 만에, 4년 만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저는 머무를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세계 한 5번째 정도 국가밖에 없습니다. 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뭡니까? 내년 동계올림픽까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 빼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K-POP 한류 엄청나죠? 그러지만 유일하게 정치문화 쪽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지금 5년째 잡고서 절대 놔주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0여 년 전에 예측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에는 1인당 GDP가 3위가 될 거고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서 1인당 GDP가 2위가 될 거라는, 세계에서 2위가 되는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발돋움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예측 자료가 본인들의 투자에 엄청난 참고가 되겠죠. 비록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도 착잡하시겠지만 저는 이 예측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어디 많이 도움 되셨죠? 네. 다시 한 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약 50분 정도 됐는데요. 한 10여 분 쉬시고 3시부터 이후 행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